지금까지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최종 엔트리 발표 현장 보셨는데요. 자, 김종혁 기자. 네. 일단 23명의 명단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홍명보 감독처럼 골키퍼부터 확인을 해드리면요. 네. 정성용, 김승규, 이범영이 뽑혔고요. 수비수는 김진수, 황석호, 홍정호, 곽태희, 이용, 김창수, 윤석영, 김영권이 선발이 됐습니다. 네.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기성용, 한국영, 하대성, 박종우, 김보경, 이청용, 지동원,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고 공격수에는 구자철, 이근호, 박주영, 김신욱이 선발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종 엔트리가 나왔는데 홍명보 네. 감독이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깜짝 발탁이 없었거든요. 네.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취임 당시 밝혔던 일명 한국형 축구라고 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조직력을 높여서 볼 소유를 늘리고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하는 팀들,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팀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팀들을 상대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 우리가 공격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예를 들면 측면에 포진하는 손흥민과 이청용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그런 건데요.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꾸준히 흘려왔던 내용이고 앞서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명주 선수가 탈락을 했고 박종호 선수가 미드필더 선발이 됐거든요. 네. 역시 그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에서의 역할 분담에 무게를 둔 선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주는 최근 K리그에서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몸 상태가 좋거든요. 네. 근데 대표팀에 오면은 공격 쪽에 놓기도 좀 애매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기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박종호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비력은 아주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박종호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로 발탁이 됐는데 네. 박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 몇 명이 지금 부상으로 재활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현재 몸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등 홍명보 5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중인 거는 맞습니다. 박주영은 이제 발가락 염증 치료를 마치고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고요. 네. 기성용은 무릎 부상에서 지금 회복 중이고 구자철도 허리 부상으로 지금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본다면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홍명보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월드컵 개막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유럽파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시즌을 마치는 기간이거든요. 그만큼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그 피로 누적이 사실상 대부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부터는 모든 초점이 6월 18일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전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당장 좀 부상보다는 러시아전까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오늘 홍명보호의 예상 베스트 11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네.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네, 잡힙니다. 네, 홍명보 감독 일단 4-2-3-1 포메이션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최전방 원톱에는 이제 박주영이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부상 회복 후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 그 박주영의 컨디션이 홍 감독의 기대만큼에 미치지 못한다면 김신욱이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원톱 아래 부분이 우리가 가장 좀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손흥민, 가운데 구자철, 오른쪽 이청용이 포진하는데 뭐 이름만 들어봐도 좀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손흥민은 올 시즌 9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자철은 홍명보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을 맡은 시절부터 가장 믿고 있는 선수고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그동안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청용도 시즌 막판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진도 듬직합니다. 미드필더진과 수비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뭐 허리의 중심은 묵직한 선수, 네. 기성용 선수가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릎 부상 중이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허리에서 중심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보이고 기성용의 파트너, 홍 감독이 좋아하는 게 일명 쓸어버린 선수를 좋아합니다. 2002년에 김남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공청소기 말이죠. 네네, 상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를 홍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수비력을 갖춘 한국영이 선발 명단에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백은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 홍정호, 이용이 구축할 전망인데 이 수비 라인 상당히 젊지만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수비를 좀 돕기 위해서 앞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골문은 정성용이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 포백 라인이 월드컵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좀 풍부한 정성용이 라이벌 김순기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백 라인이 경험이 네. 조금 약한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 점이 좀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김영권, 홍정훈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는 청소년 대표팀부터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네. 그런 중앙 수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경기는 뛰어봤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뛰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약점이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홍명보 같은 경우는 수비를 수비 라인이 책임지다기보다는 앞선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부터 수비수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주는 그런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곽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트 11에는 네. 김 기자의 베스트 11에는 없는데 그렇죠. 곽태희 선수가 지금 A매치 출전 경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 경험도 많고 사실 네. 4년 전에는 또 최종 엔트리 거의 들어갔는데 네. 바로 부상을 당해서 본선에 뛰지 운이 못한 없었죠. 그런 안타까운 좀 사연도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곽태희를 선발한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험이 좀 부족한 측면을 곽태희 선수가 뭐 벤치에서나 훈련장에서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부상이나 경고 누적이 나왔을 경우 곽태희 선수가 또 출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곽태희 선수를 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23명의 선수들 향후 훈련 일정과 월드컵 준비 일정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표 선수 소집은 오늘 12일입니다. 12일부터 파주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종 엔트리에 뽑힌 선수들의 개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합류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 첫 주에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게 되거든요. 훈련보다는 재활 그리고 좀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고 23명이 다 모이는 순간부터 전술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프리카의 튀니지를 상대로 출정식을 겸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게 되고요. 네. 30일 미국 마이애미로 전주 훈련을 떠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마이애미에서 또 아프리카의 가나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다음 결전의 땅 브라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